선수들이 모두 달려들어도 결국 중국은 손흥민을 막지 못했다. 전반전 이후 볼점유율은 72에서 28, 유효 슈팅수는 6에서 2, 유효 슈팅수는 3에서 0이었다. 기록만 봐도 한국과 중국의 축구 수준이 천지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많은 고민을 안고 시작됐다. 대표팀은 한국의 공격형 플레이에 긴장감을 표출하며 손흥민뿐만 아니라 막아야 할 선수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 전체의 선수들은 모두 체계적인 수비 움직임을 선보이며 세련된 모습을 보였다. 위기는 어느 쪽에서든 올 수 있다. 고 말하자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중국이 유일하게 발전한 축구 스포츠인 소림축구를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이 22승 13무 2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 할 수도 있어 변수는 많다. 월드컵 2차전에 서는 경기가 없다며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심지어 중국팀을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숫자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큰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역사상 가장 강한 세대라고 불리는 한국이 쉽게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이 극단적인 공격 기법을 구사하고 수비수 5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언제나 개인별 핵심을 바탕으로 한 반격과 거친 몸싸움으로 대응했다. 마치 중국의 가르침을 조롱하듯이 강압적으로, 간헐적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을 도끼처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에도 불구하고 2개의 수비 라인을 구축한 중국의 밀집 수비는 경고의 시도였다. 전반 22, 24분 페널티 지역 앞에서 중거리 프리킥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손끝과 수비벽에 맞았다. 한국 선수들은 막지 못하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공격 순간 중국은 경기를 봉쇄하기 위해 높이 밀어붙였고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을 통해 공간을 파고들려고 했으나 그러기 전에 공이 옆으로 던져졌다. 패스나 턴 없이도 한국 선수들의 체력은 녹록했다. 라인이 막히면 빠른 반격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의 공격 패스가 활용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손흥민과 연결되는 5명의 선수들은 전반 29분 에어차이나의 수비 공조를 막아낼 기회가 없어 보였다. 민은 페널티 지역 앞 왼쪽 윙에서 패스를 받아 왼발로 거침없이 슈팅을 날렸지만 결국 한국이 많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골키퍼의 힘이 부족하자 중국이 기회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반 35분 우리 페널티 박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전반 43분 중국 장정 이 왼발 프리킥을 득점했다. 페이넌 듀오가 크로스를 합니다. 좌익이 수비수의 다리를 맞고 희미하게 날아가자 리앙이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다행히 이 슈팅은 중국 수비진과 선수들이 막아내며 경기는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민국의 혼란은 분명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의 전략은 간단했다. 전반전 한국의 체력을 소진시킨 뒤 후반전에 모든 것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면서 변수가 나타났다. 중국이 원하는 상암 선수단을 찾아온 중국 치어리딩 팀이 갑자기 한국 선수들을 도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국이 공을 잡을 때마다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고 특히 손흥민의 슈팅이 빛을 발할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그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일시적인 장면이었지만 손흥민은 중국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인을 향해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가락 3개를 펼쳐 0에서 3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만든다. 그 순간 중국 치어리더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겁에 질린 일부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가혹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은 무사히 끝났지만 후반 들어 손흥민의 위협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침투력, 패스 능력, 기회 창출 능력 등 클래스 차이는 모두 네이마르 못지않다. 이강인과의 공조 플레이로 중국 수비를 점차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열을 공격한 것은 중국이었다는 점이다. 민은 중국 선수들을 더욱 밀어붙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다. 중국 팬들은 한심한 계층 차이에 지쳐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을 만진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김도훈 감독은 16라운드 후반 이재성과 박승욱을 빼고 주민규와 황재원을 투입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교체 직후 경기는 재개됐고 이강인이 골을 터뜨리며 공을 잡았다.
이때 전반전 손흥민의 움직임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이 닿기도 전에 포위돼 역전이 발생했지만 이를 틈타 수비수들이 공간을 파고들어 뒤에서 공을 잡는 역전수를 구사했다. 늦게 공을 잡았지만 공은 손흥민의 발을 떠나 공은 그냥 이강인의 발로 날아갔다. 그는 왼발에 걸렸고 수십 년 동안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득점. 손흥민의 엔진이 가속될 전망이다. 최소 3명 이상이 자신을 1대1로 방어하겠다는 점을 이용하려다 박스 안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료 플레이어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어디에서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중국 수비진이 움직이자마자 자동문처럼 열렸기 때문에 이런 수비수는 처음 봤을 것이다. 너무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중국 선수들은 이내 손흥민을 직접 목격했다. 중국팀은 역발차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로컬 수비 전술과 패스 블로킹 그러자 손흥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강인에게 유리한 패스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끼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키패스가 이강인에게 직속됐고 이강인은 최후의 수비 라인을 활용했지만 아쉽게도 이강인의 돌파에 막혔다. 수비에서 그는 공을 던졌고 점수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올 수 있는 패스에서 필드 절반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경기력은 낮았으며 최소한 한 골은 더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소림사와 함께 회개했습니다. 축구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뒤통수를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축구를 한다. 정신이 급해졌다가 걸려 옐로카드를 받았고 손흥민 역시 중국의 몸싸움이 재미있다는 듯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경기를 펼쳤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선수들이 포기한 것은 사실이다. 자국팀이 아닌 한국팀을 응원하는 다오팬을 필두로 중국 축구팬들은 한국 치어리더를 따라가며 한국의 승리를 외치기 시작했고 중국 언론도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인들에게 손흥민이 축구왕이라고까지 말했다. 누군가 그에게 중국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순식빈, 아시아 1등 형제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에 외국인 선수가 대거 포함돼 눈부신 스타파워를 뽐냈고 또 다른 언론은 손흥민이 출전한 만큼 중한경기에 출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팀의 득점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텐센트 스포츠는 한국 대표팀의 선수 단가 총액이 1억 8,755만 유로로 중국 대표팀의 17배에 달하며 손흥민 한 명만 팔아도 중국 프로리그 선수 수백 명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축구가 오랫동안 쇠퇴하던 시절 손흥민을 대리 만족하는 듯하다. 손흥민을 욕하지 말라는 댓글이 나올 정도로 중국 내 한국 선수들의 인기는 폭발했다. 해외 메이저 구단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경기가 승리로 끝나자 곳곳에 있던 쿼 중국 팬들은 14억 개의 공 중에서 좋은 축구선수 11명을 뽑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중국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정한 축구팬은 선수들만 응원할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하는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난 뒤 중국이 앞으로 30년 동안은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